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에게 혹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해서 역할 같은 거?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2월 중순쯤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모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수원이 출마해서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당이 원한다면 그럴 생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 바로 전달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에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여러 지금 부침도 있고 여러 내홍도 있는데 이 와중에 여러 오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일단 전지현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한 건 뭐 몇몇 언론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혼자 힘드니까 유승민 전 위원장의 도움도 좀 요청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다가 당시에 여기 보시면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유 전 위원의 얘기는 이미 수원 출마를 제안받았다. 근데 당시 대통령과 비대위원이 승낙하면 출마하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산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수원에 당시에 어떤 좀 이렇게 라인업을 잘 하려고 당내에서 시도가 있었던 거는 맞지만은 저 얘기는 일단 처음 듣는 소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중진 의원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한테 출마를 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관위원장은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답답하리만큼 너무 이렇게 꼼꼼하고 그냥 규율대로 가는 고대법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중시했다. 시스템 공천을 중심하고 짜여진 시스템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공천을 하는 사람이었지 여기 뭐 나서가지고는 누구한테 인물 영입을 하고 그런 자격 역할이 전혀 없었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대한 얘기를 중진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자신 있으면 지금 중진 의원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들었고 그런데 그 중진 의원한테 자기가 윤한한테 승낙을 받으라 그랬다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 사람 공천하는 거를 개입하라는 지금 사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너무나 시스템 공천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런 거는 전혀 없었고 유승민 의원의 말도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공관위원장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스타일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한이 승낙을 요구했다는 것도 본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신 있으면은 그럼 자기가 먼저 심사를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뭔가 사천을 받고 뒷배를 등에 업고 공천을 하려고 그랬다, 공천 신청을 하려고 그랬다는 건지 저는 저 마인드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 변호사 말씀은 그때 당시 이제 총선도 도전하셨고 사실 내부 사정 잘 아셨으니까 답답하리만큼 뭔가 경선 다 붙이고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해서 총선에 이게 좋았는지 안 한지 그럴 비판은 있을지언정 이게 누가 제안받아서 당 중진 중에 하나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 수원 출마 제안했고 당시 대통령이 뭐 승낙하면 나가라고 했다 이런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나가려고는 했는데 아무 연락 없어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글쎄요.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질문만 나왔을 때는 사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잘라 말했고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유 전 의원이 수도권 투입 이런 풍문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연 거기 때문에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의 말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여전히 본인을 둘러싼 배신자 얘기에 아예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배신이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싶어서. 저도 들었고 허민 기자님 들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셈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늘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참 착각하시는 게 한동훈 당시 검사가 3차장 검사였나요? 그때 이게 45년 구형을 한 것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검사들은 법리에 의해서 또한 뭐랄까요, due process of law, 이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 형을 선고하고 또 이제 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5년 형을 구형한 것이 마치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개인 감정에 의해서 자꾸만 배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랫동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배신자인지 따져보자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예. 격정 토론을 했는데 예. 저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유승민 의원이 물론 사회자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한 거지만 이 배신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격정 토로하면서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신은 배신자 프레임에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오히려요?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레이 쿠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학자가 쓴 이제 코끼리는 없다라는 책을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을 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 얘기를 해요. 공화당의 상징이 코끼리니까 공화당 욕을 하면 할수록 일반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공화당 표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또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는 그만 좀 자기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배신자론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 뭐랄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게 법리에 의해서 검사직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용병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론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한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먼저 포문을 연 건 홍준표 시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신한 사람 아니냐라 했더니 주말 밤에 정말 오랜만에 한동훈 위원장이 SNS에 올려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 바로잡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45년 구형한 보수 용병이 배신자론을 꺼낼 수 있나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진욱 대변인. 근데 허민 기자 말 맞다나 결국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한 것뿐이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 검사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구형만 했을 뿐인데 이걸 배신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약간 지금 프레임을 살짝 옮기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씌워져 있는 저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저 박근혜 대통령을 구했냐 구하지 못했냐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 앞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 할 때 이 그 국회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던 그 상황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보수의 용병으로 와서 누구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45형을 구형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나중에 지금 현재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근처에 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실제 본인에게 쓰여져 있던 프레임은 사실 그게 아닌데 지금 약간 좀 프레임을 좀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본인이 밖에서 들어온 용병들보다 보수의 본류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의 말씀이 아니신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셈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당시 구형한 보수 용병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 보수 용병들에 대한
평가 절하의 의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여설행정관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겠죠.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나 옛날 총선 때 이랬다. 나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허락 안 해주더라. 당신들은 보수 영부용이고 난 배신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표현 때문 아닐까. 그거에 다 좀 차곡차곡 연장선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당대회 출마를 실제로 약간 고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 뭐 이철규 의원으로 약간 모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친윤으로 된다고 하면은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이제 뭐 약간 비윤이 필요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유승민 의원이 비윤계 약간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뭐 총선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면서 용산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선을 긋는 모습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이제 빌드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이번에 실제로 출마하고 본격적으로 약간 당선에 뭔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과거에 이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자기를 필요하지 않아서 부르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민 기자님께 짧게요. 아주 짧게. 네. 당대표 출사표 던지면 어느 정도 확률이라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50, 50이요? 네, 50대 5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의 이제 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당심 1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초창기 때는 뭐 50%로 했고 민심 당심은 50대 50으로 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때 2020 아마 1년 3월일 텐데 그때는 이제 민심 100%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예. 결국은 이제 룰을 이게 민심을 더 반영하는 룰로 바꾸면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비춘 거죠. 근데 저는요.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출마 가능성을 내보이는 순간 예. 룰의 변경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예. 너무 단언하신데 전망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나서기만 하면 그게 홍준표 시장이든 유승민 전 의원은 애들러서 비판 목소리를 본인을 향해서 내뱉는 삶이 되는데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간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전했습니다. 친한이세요? 예? 친한 인사이십니까? 누구요? 친한계 이상민 의원님. 한동훈?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럼-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예. 나는 네.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전화를 해요. 좀 이걸 보셨으면 전화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응답 선거 영입할 때는 네. 뭐 전화도 빨리빨리 하고 전화- 집도끼가 되니까. 본인 영입했을 때는 전화도 자주 되다가 요즘은 연락이 잘 안 된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연락 안 되는 인물이 이상민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공식적으로 어쨌든 현직 의원이든 언론이든 그렇게 접촉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한동훈 위원장도. 근데 결국 어제 있었던 얘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전재현 변호사님. 이 부분이에요. 연락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사실관계는 바로 잡겠다고 했던 게 본인 측근이 전당대회를 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심평 변호사 여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취재 내용을 전해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굳이 저런 사람 상대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심평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의 워딩은 한 2, 3주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 얘기를 들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2, 3주 전이면은 관리형 비대위로 가냐 혁신형 비대위로 가냐 막 그 당내에서 논란이 있을 때예요. 근데 혁신형 비대위로 가면은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늦춰지니까는 그때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안에서 떠도는 소리 자기가 그냥 들은 거에 자기의 뇌피셜로 뭔가 살을 덧붙여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예, 크다고 보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말 7월 초로 굳어진 경우잖아요. 예. 9월로 되건 12월이 되거는 지금 이철규 의원도 책임론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어쨌거나 뭐 2할이 됐건 3할이 됐건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은 하마평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순간에는 그 책임론이 또 불거질 거란 말이에요. 그 저는 이번에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심평 변호사의 저 말은 떠도는 걸 이렇게 덧붙여가지고는 진짜 얘기한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요새 사람들 전화를 안 받는 거는 다 저렇게 반박하기 싫은 것 때문이에요. 이상민 그 의원 여기저기 나가서 방송하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랑 통화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볼 거잖아요. 또 거기서 얘기 있으면은 또 그 김경률 회계사 그분이 어디 나가가지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안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예. 또 뭔가 유난 갈등 뭐가 이렇게 불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연기 요청처럼. 예.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전화를 안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도 통화 못 해보셨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저는 원래 못합니다. 예. 그럼에도 아마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공식 반응은 이게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심평 변호사에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굳이 저런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한 게 바로 심평 변호사의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전당대회 연기 요청서입니다.